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선거제 결정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이미 당론을 정했는데 네. 민주당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전당원 투표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을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이 이제 6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야 여야 간의 이제 협상이 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하게 된 상황인데 조만간 민주당도 결단을 내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설 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은 병립형 회기냐 현행 연동형 비례제냐를 놓고 당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최근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후 당내에서 책임 전가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권을 위임.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포괄적 위임을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임하겠다는 건가요? 네, 오늘 최고위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강선우 대변인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네.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지도부가 위임한 권한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연동형 비례제로 유지를 할지 만약에 현행으로 유지할 시에는 위성정당을 창당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선거제 안건을 또 전당원 투표에 붙일지까지 이 전부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위임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며 결단의 결과가 이번 설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최고위에서 전당원 투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보장을 위해서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여야 협의에 따라서 비례대표제 이제 방식이 확정이 되면 향후에 이 제3지대를 꾸리고 있는 세력들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설 전까지 확정하겠다고 하면 다음 주 이제 2월 8일 목요일까지네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5번째 거부권 행사. 네, 이 내용은 이태원 특별법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건데 네. 행사를 하면서 대신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당과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횟수로는 5번째, 법안 수로는 이제 9번째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건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이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부는 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며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 또 행정부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를 막는 대신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유족과 야당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상황인데 이제 그 이태원 특별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재의결 과정을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위원회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재의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고요. 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한편 민주당 등 야4당과 유족들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드러날 경우 누가 진실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이 두려웠냐고 비판을 했고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장을 겨우 재판에 넘겨놓고 참 뻔뻔하지 않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22대 국회로 또 다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여야 간의 의석수가 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중대재해법 합의 불발.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를 하는 방안을 여야가 이제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합의가 네. 결렬됐었다가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거절을 하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또 한 번 불발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그 시행이 돼 왔고 2년 네. 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제 이 사업장도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미 적용이 돼 왔고요. 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바로 지난달이었죠. 1월 27일부터 적용이 돼 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설치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선거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 민주당도 원칙에 어긋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법을 시행을 멈춘다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 네. 뭐 이런 입장인데 결국에 그 민주당은 노동자 손을 이제 들어준 셈이 됐네요.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해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양보를 걷어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이 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유예 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홍 원내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예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법 확대 시행 이후에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을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여야가 최종 결렬이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는 있지만 총선이 2개월 앞으로 지금 다가온 데다 법이 이미 시행이 돼서 고용노동부가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점 그리고 법 시행 나흘 만에 중대재해법 사고가 2건이 발생한 점을 봤을 때 다시 논의를 좀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